1910년 8월 대한제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본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고위 관료들은 일제가 하사한 귀족 자기와 막대한 은사금을 받았다. 그렇게 최고위층 대부분은 나라를 판 대가로 사욕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며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우당 이회영 일가. 1910년 9월 우당의 6형제가 한자리에 모였다. 넷째 이회영이 말문을 열었다. 이제 한일합방의 궤변을 당하여 나라가 외적에 속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자손으로 대의를 위해 죽을지언정 외적 지하에서 생명을 구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회영은 온 가족이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자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러자 형제들은 모두 동의했다. 일제의 감시 속에서 육형제는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을 정리했다. 그렇게 마련한 자금은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했다. 그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회영 일가는 만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 무렵 같은 길을 선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석주 이상용을 비롯한 혁신유림들, 서고 이동영 형제, 일송 김동삼, 규운 윤기섭 등 수십 명의 항일 지사들이었다. 1910년 겨울 이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을 품고 혹한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향했다. 중국 묘녕성 유화연의 추가가 마을. 망명자들은 이곳 산간오지에 짐을 풀었다. 그리고 생활기반 마련과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조선인을 배척하는 중국인들의 비협조로 땅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1911년 5월 겨우 마을의 허름한 창고를 빌려 학교를 열었다. 이것이 신흥무관학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규모로는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이회영이 북경으로 갔다. 그는 중국의 최고 권력자 위안스카이를 만나 담판을 지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인들이 토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북 삼성 총독에게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추가가에서 40km 떨어진 통화연 합리하. 1912년 6월 7일 마침내 이곳에 명실상부한 신흥무관학교가 건립됐다. 18개의 교실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실은 학습장소이면서 동시에 비밀 아지트였던 것이다. 산 아래 넓은 들은 생도들이 훈련하는 연병장이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점호와 복원체조로 시작됐다. 7시에 아침을 먹고 조례를 할 땐 항상 용진가와 애국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면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교과목은 지리, 역사, 산술, 화학, 중국어 등 12개 정도였다. 이렇게 생도들은 군사교육과 일반 중등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것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독립군 양성은 물론 독립을 달성한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영농활동과 군사훈련을 했다. 훈련을 맡은 교관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생도들은 수시로 각계훈련과 기초훈련을 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공격전과 방어전을 펴기도 했다. 그리고 살을 내는 추운 겨울에도 지심리 행군을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 강인 불굴의 독립군을 길러내는 군사양성소, 그곳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였다. (1919년 3월) 독립만세 함성이 조선 천지를 흔들었다. 만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독립시위가 벌어졌다. 3.1운동은 신흥무관학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독립군이 되겠다며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대를 탈출한 현역 장교들도 신흥무관학교에 합류했다.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유하연 고산자로 본부를 옮기고 쾌대무자에도 교사를 신축했다. 1911년 설립부터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가 양성한 독립군은 3,500여 명. 이들은 청산리 대첩을 시작으로 한국무장 독립운동사에 새겨진 수많은 의거와 전투의 삶을 바쳤다. 자주 국가를 쟁취하려는 불굴의 의지로,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헌신으로 조국 광복의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